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요리하는 여자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show. Very happy to have you with us. 행복한 셰프 아드리안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매주 사실은 제가 매주 마지막에 시크릿 팁을 알려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 반응이 참 좋대요. 그래서 열심히 더 노력하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참 일취월장, 청출어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제가 한 거 아니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잘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 위해서 또 좋은 팁을 공개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드리안이요 굉장히 그 발음도 정확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책도 많이 보고 참 노력해가지고 참 제가 우리 양아들을 삼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친구예요. 그래요? 예, 좀 더 해서 하세요. 예, 계속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우리가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 텐데요.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카레 버섯 비빔밥하고 오. 김치볶음 준비했는데요. 간단한데 다들 즐길 수 있는 메뉴예요. 참 카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요. 네, 오늘 카레 요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재료 보시죠. 겨울이라 날씨도 춥고 해도 짧아서 왠지 우울한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카레가 우울증에 좋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 행복한 식탁에서 전해드리는 요리는 바로 그 카레와 버섯의 맛있는 만남, 카레 버섯 비빔밥, 그리고 김치의 또 다른 변신, 김치 볶음. 자, 그럼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카레 버섯 비빔밥의 재료로는 새송이 버섯 2개, 양송이 버섯 200g, 마늘 반컵, 포도씨 오일 3큰술, 영양부추 약간, 밥 4공기. 김치볶음의 주 재료로는 돼지고기 300g, 김치 4분의 1포기, 양념 재료로는 포도씨 오일 2큰술, 참기름 4큰술, 버터 1큰술, 카레가루 4큰술, 소금, 후추 약간, 들기름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생강즙 1큰술, 그리고 물 2큰술을 준비해 주세요. Okay, everyone, welcome back. Let's cook. 선생님 요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카레 버섯 비빔밥을 준비하는데요. 보통 카레 하면은 카레 라이스라 해가지고 모든 야채를 물 속에 넣고 퐁당퐁당 넣어가지고 끓이는 건데 그렇죠.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루를 넣고 그 파우더에다가 밥을 비비는 건데요. 네. 의외로 반응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오케이, 처음에, 비빔밥. 네. 카레 비빔밥, 예, 버섯. 처음에는 마늘을 얇게 썰어주세요. 네. 한국 그 요리에는 마늘이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요리에 거의 마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밥에만 안 들어가요. 어디요? 밥. 밥만 안 들어가요. 아이고. 그래서 농담으로 제 친구는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마늘 많이 먹니까 인천 공항에 내리면 마늘 냄새 난대요. 근데 그거 사실인 것 같아요. 에이. 아니야, 진짜로. 우리가 다른 나라, 나라마다 특유의 냄새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마늘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집 팔을 때 쿡 안 하잖아. 음식 안 해요. 한 달 전부터. 그래요? 예, 그래서 다 음식. 냄새 난다고? 예, 음식 사다가 먹고, 그리고 요리 절대 안 해요. 아이고. 우리 또 아는 분도 이제 외국 사람만 이제 가리키는데 네. 이 사람도 한국 요리 잘 안 먹어요. 냄새 난다고. 저는 좋던데요. 네. 네, 건강에도 좋잖아요. 마늘 많이 먹으면. 그럼요. 마늘 많이 드시면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의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피라미드 질 때도요. 맞아요. 그 이집트의 노예들이 그 마늘 먹고 살았는데 마늘하고 빵하고 물. 네. 그 세 가지만 먹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스 안 걸리는 이유가요. 김치인데 김치 속에 주 성분이 마늘이거든요. 네. 마늘이 이게 잘 발효돼 가지고 그게 좋은 거라서 마늘 많이 드시면 좋아요. 전반적으로 발효된 음식은 다 좋대요. 그래서 네. 한국 요리 보면 발효된 그 재료나 음식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병이 많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 술하고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네. 그것도. 예, 일도 일이지만 술 많이 먹고 늦게 잔다가지고.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많아서. 마늘은 이렇게 넣고요. 네. 나머지만 이렇게 넣고요. 요걸 이제 기름에다가 먼저 이렇게 이제 마리네이드 시켰다가 이제 볶을 거고요. 요 나머지는 다 썰을 거예요. 썰어 주세요. 이렇게 반짤 이렇게 한 3분의 1로 자르고요. 최대한 얇게 이렇게 썰었죠. 반 쪼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것도 다 볶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저는 여러분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아드리안도 친구 오거나 그러면은 요 이거 비빔밥 해놓으면은요, 볶음밥은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름도 들어가지도 않고 아주 담백한데 맛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거 아시죠? 한국 그 외국인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한국 요리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제일 많이 맞아요. 알려져 네. 있고 제일 많이 좋아하고. 예,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 손님들 와도요, 비빔밥을 이렇게 음식 위에다가 다 이렇게 똑같이 채소 올려놓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하세요? 저는 긴 플레이트에다가 네. 음식을 다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게 한 다음에 먼저? 예, 밥에다가 아무것도 안 올리고요. 계란 후라이 올리면 너무 크니까 메추리알 후라이를 해요. 아. 그래서 메추리알 후라이에다가 영양부추 한쪽하고 호두 하나만 딱 올려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나머지 야채는 초이스하게 하고 꼭 고추장 소스만 아니라 간장 소스하고 고추장 소스하고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고추장 넣는 것보다 간장 넣고 비비는 것도 그렇죠.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물 그 자체 맛 즐기려고 그냥 소스도 그것만 안 넣고. 소스 안 넣고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계속 우리는 옆에서 소스 넣으라 해도 끝까지 안 넣으면서 맛있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아이고. 좋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비빔밥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섞여 놓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걸 더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비빔밥이 하도 이제 뭐 외국에서도 인기 많아가지고 비빔밥으로 체인점이 생겼어요. 그럼 맞아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골라서 채소나 뭐 재료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토핑을 자기가 올리는 거죠. 원하는 원하는 대로. 예, 맞아요.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너무 좋죠. 우리가 아까 마늘을 썰었잖아요. 네. 마늘을 썰었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마늘을 먹으면 입 냄새가 좀 심해요. 네. 맞죠? 마늘 선생님? 냄새 나요. 예. 마늘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갈 때도 아 이거는 마늘이 많이 들어 있어서 자기 못 먹겠대요. 또 데이트하러 가야 되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녹차를 드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다시마를 하나 먹어도 좋고 우유를 한 잔 먹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파세리 잎을 좀 이 닦으면 안 되나요? 이 닦아도 돼요.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이 닦는 게 더 낫죠.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근데 그런데도 속에서 냄새 날 때도 있어요. 마늘 많이 먹으면. 아, 그럼요. 속이 좀 쓰리고. 근데 이제 위에 염증이 있을 때는 날마늘 드시면 나빠지는데 한방에서 보면은요 마늘이 좋긴 한데 뭐든지 과한 건 좋지 않아요. 날마늘을 많이 먹을 때 눈을 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날마늘 왜 소주 먹으면서 왜 날마늘에다가 막 된장 콕콕 찍어 먹는 사람들 있죠. 저는 못 먹어요 그렇게. 예, 그런 사람 눈 나빠져. 그래서 고깃집 가도 항상 그 불에다가 저는 마늘 익혀서. 올리거든요. 아유 당연하죠. 익혀 먹어야죠. 아니면 기름장으로 해가지고 마늘을 이렇게 익혀서 먹거든요. 훨씬 좋아요. 외국에서도 사실은 마늘 많이 먹어요. 프랑스에서도 마늘 통으로 반으로만 잘라서 오븐에다가 구워서 그냥 먹어요. 네, 빵에다가. 그렇게도 좋고 통마늘 가지고요 찜통에다가 9분만 쪄보세요. 9분만 찐 다음에 그냥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까서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심플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버섯만 썰어 놓으면은요 다 됐거든요. 네, 그리고 영양고추. 이렇게 넣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마늘을 볶아요. 마늘을 볶는데 버섯이랑 같이 볶지 말아주세요. 따로 네, 따로 왜냐면은 요건 익는 게 다르니까. 온도가 또 달라. 네.
네. 그래서 마늘만 이렇게 새기나게 볶아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버섯 넣고 볶아서요. 밥에다 비비면 아주 근사해져요. 그리고 마늘은 날로 먹었을 때 그 향이 있지만 익으면 좀 향이 많이 없어지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훨씬 순해요. 익혀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마늘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마늘은 항암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늘 먹으면 좀 에너지가 생기죠. 네. 그래서 기운이 너무 없을 때는요, 요 마늘을 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삶아낸 다음에요, 참기름하고 소금, 후추만 넣어갖고 구워 드세요. 그래도 아주 근사하게 맛있고요. 약간 양식처럼 먹고 싶다. 그러면 발산 비니거를 조금 넣고 소금, 후추를 약간 넣어가지고 구워서 드시면서 빵에다가 스프레드처럼 발라 먹어도 좋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네. 사실 마늘 보면 참 신기했어요. 그냥 마늘을 네. 오래 놔두면 뿌리가 생기잖아요. 네, 예. 그게 참 신기했어요. 물도 안 줬는데 그냥 자체에서 뿌리가 생기고 해서 야 이건 되게 신기하다 했었어요. 그만큼의 그 안에 있는 그 성분들이나 그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렇죠. 약간 굽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네. 구워만 주면 훨씬 더 일이 편해져요. 자, 그럼 오늘은 버섯 그 카레 버섯 비빔밥과 네. 그리고 김치 볶음이 네. 준비되는 거죠? 네네. 김치 볶음은 그러면 볶기만 하면 돼요? 네, 김치는 돼지고기 썰어가지고요. 먼저 돼지고기 먼저 볶다가 김치만 넣고 볶아가지고 이제 이 밥이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고기를 안 넣기 때문에 일부러 김치볶음에 고기를 좀 넣었어요. 옆에서. 네. 이렇게 마늘이 색이 났잖아요. 이제 색이 점점 이제 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뭘요? 네, 저 접시요. 작은 거요? 네, 마늘 먼저 빼놓고 네, 자 다시 조금 있다가 네. 이따가 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버섯을 볶을 거예요. 네, 네, 버섯은 포도씨 오일하고요. 참기름. 참기름, 네. 그리고 이제 풍미 때문에 버터 약간. 버터 약간. 네. 버터는 이유가 다시 한번 예, 약간 풍미요. 맛을 도와주기 위해서. 맛을 위해서 네. 버터.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속 볶아줘요. 네. 볶아주고요. 양송이하고 새송이 넣었잖아요. 네. 예, 새송이는 이제 향균 효과가 참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제일 좋은 거는 새송이는 비타민 B2가 들어있어요. 어허. 그래서 혈전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그랬거든요. 근데 새송이는 뭐냐면은요. 송이하고 느타리하고 이렇게 다시 만든 거래요. 근데 유럽에서는 새송이가 우리나라 한국에서 새송이 싸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비싸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조금 비싼 것 같더라고요. 예, 비싸고 양송이는 안 비싸요. 네. 아이고. 양송이는 노화 예방에도 좋고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2도 풍부하고 피부 미용에 좋은데 왜 양송이인 줄 아세요? 왜요? 이름이 서양에서 왔다고 양송이에요. 진짜예요? 그럼요. 아 몰랐어요. 우리가 왜 저기 스텐 그릇들이 있죠. 그런 거 보고도 양재기라고 부르잖아요. 서양에서 왔다고 양재기예요. 파도 동그란 거가 양파죠. 서양에서 왔다고 양파예요. 아 어쨌든 양이 들어가면 서양에서 온 거네요. 네, 그럼요. 양동이, 동이도 이렇게 된 것도 서양에서 왔으니까 양동이. 우리나라에서는 함지박이라든지 이제 그 흙으로 만든 것들로 들고 다녔어요. 우리 방송 보면서 뭐가 진실인지 뭐가 아닌지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아요. 아니 의심 안 해요. 아니 왜냐면 아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과 민족 앞고 열방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도 저는 가끔씩 의심이 가요. 그래요? 그거는 기도해야 돼. 그거는 아주 아드리안한테는 나쁜 성격이에요. 그 의심막이 들어가면은 믿음도 안 자라. 아이고, 머리 아프네요. 더워요. 네. 빨개졌어요. 자, 이 버섯은 이렇게 볶으면은요,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물이요,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밥이 아주 깔끔하게 비벼져요. 네. 근데 버섯 아주 오랫동안 볶아줘야 된다는 거.
물이 다 수분이 네. 다 없어질 때까지. 네. 우선 누릇누릇해져야 돼요. 네네. 선생님 오늘 그 재료 중에 이제 카레가 네. 들어가는데 카레 파우더가 들어가는데 네네. 그 한국 요리에는 잘 안 쓰이죠 그게. 카레가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원래 카레가 외국에서 왔잖아요. 네, 인도 건데 마치 우리는 일본 가면 하도 카레 요리가 발전을 해가지고요. 일본에서 먹는 카레 라이스가 인도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카레 요리. 카레 라이스도 있고 네. 카레 우동도 있고 뭐 네. 많아요. 네. 일본 가면 카레로 만든 요리가 예, 참 파스타 많더라고요. 종류에도 카레 넣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막 네. 해물 카레 파스타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요리할 때도 좀 더 카레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새로운 메뉴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드리안이 개발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통 카레 라이스 해가지고 선생님 좀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이디어가 떠올라. 맞아요. 아이디어가 맞는 게 좋은 거죠.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브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것도 그냥 생기는 거가 아니라 고민해야 생겨요. 하다 보면 또 하고 연구해야 되죠. 네. 선생님도 아니 요리 선생님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항상 만들어 보면서 또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아, 이 요리 만들었는데 이런 레시피나 이런 뭐 딴 요리 만들 때 활용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많이 예. 하실 것 같아요. 예, 요즘에 하는 것 중에 제일 약간 히트작은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방송에서 할 수도 있지만 샐러리를 갖다 끓는 물에 데쳐낸 다음에 네. 적당히 먹기 좋게 썰어갖고요. 그냥 참기름 넣고 소금 후추 넣고 한번 팬에서 구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 샐러리 자체가. 심플하면서 네, 아주 심플한데 맛있어요. 건강도 챙기고. 네. 자, 이렇게 이제 오래 볶아줬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거든요. 예. 오래 볶아야 되네요. 네. 생각보다. 예, 오래 숨이 볶아줘. 다 이렇게 네, 수분이 좀 다 날아갈 때까지요. 빠질 때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옆에다가 놓을게요. 마늘 옆에다가. 네. 이렇게 놓고요. 이제 우리가 밥만 비비면 되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김치볶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네, 이렇게 일단 놓고. 옆에다가 놓고 네, 김치 볶음 네. 만들어 볼게요. 예, 아드리아는 요 돼지고기를 짧게 썰어 보세요. 다.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쫑쫑쫑쫑. 이렇게? 네. 이렇게 돼지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놓고 옆으로 이렇게. 오케이. 아시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럼 저는 그 사이에 김치를 썰을게요. 네. 배추김치 잘 익은 거 4분의 1 포기를요.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배추 썰을 땐 제가 항상 앞에를 밀으라 그랬죠. 이렇게 밀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도 이제 고기랑 같은 포기로. 네, 이렇게 놓고요. 이제 제일 처음에 고기부터 볶을 거예요. 김치볶음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돼지고기랑 김치랑 같이 넣지 말아주세요. 모든 냄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네네. 먼저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주는 거가 훨씬 더 냄새가 안 나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기름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 먼저 넣고요. 그리고 생강 좀 넣어가지고 먼저 볶아주시는 거예요. 생강즙 그리고 청주 이렇게 넣고 이제 볶아주시면 돼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으면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고기 먼저 볶아주셔갖고요. 고기가 완전히 허옇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치를 넣어주면 김치찌개도 마찬가지예요. 김치찌개 할 때도 돼지고기를 먼저 볶다가 돼지고기 볶는데 김치찌개 할 때는 여기에다가 살짝 새우젓을 조금만 넣어갖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찌개를 끓이면은요 이상하게 입에 딱 붙는 그런 맛이 올라와요. 그리고 김치가 안 익었다 그럴 때는 식초 한 숟가락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김치가 잘 익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이제 볶아주시면 되겠죠. 자, 네, 이렇게 마늘하고 생강즙하고요. 네. 이렇게 넣고 먼저 볶아주면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안 나잖아요. 돼지 냄새 자체가. 네, 안 나요. 예, 청주까지 넣었어요. 네, 누린내가 다 없네요, 네, 진짜. 없어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카레를 넣고 볶아버려도 맛있죠. 냄새가 전혀 안 나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김치를 넣을 거니까 카레 안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레가 이 뭐라고 해야 냄새를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냄새를 많이 잡아주는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요거 이제 볶기만 하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요거 계속 이제 볶으면 돼요.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겨울에 김장김치 넣고요. 이렇게 볶아가지고 가늘게 채쳐주시는데 고기랑 같은 길이로 썰어가지고 볶아 놓으시면 네. 아주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매콤한 걸 원하신다면 고춧가루 한 큰술만 더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매운 거 별로 안 매게 그냥 자연스러운 맛으로 먹으려고요. 이렇게 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너무 매운 거 먹어도 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리고 한국 배 사람 아파. 보니까 예. 식당 가면 막 요리들이 다 빨개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안에서 되게 자극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덜 맵게 드시는 게 좋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식당 뭐 갈 때 네. 뭐 예를 들면 뭐 순두부찌개 뭐 아니면 뭐 김치찌개 하면 된장찌개 뭐 이런 거 시킬 때 조금 덜 맵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항상.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볶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자체적으로 수분이 좀 없어졌잖아요. 이것도요. 네네. 김치볶음도 그러면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가지고요. 참기름. 예, 풍미를 더해주면서 불을 끄겠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맛도 좋아지고 훨씬 좋아요. 그러면 다 됐고요. 그럼 큰 볼에다가요. 네. 우리 아까 볶아놨던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밥도. 네, 밥 넣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저랑 네. 비비면 돼요. 밥 다 자, 넣어주세요. 네, 다 놓고. 네. 네, 그래서 네. 소금하고 후추하고 이제 참기름 마저 좀 넣고요. 네. 밥이 좀 완전히 좀 섞인 다음에, 좀더 하고. 네, 고루 섞여야 되거든요. 네. 덩어리진 거가 없어야 되니까. 음흠. 그러니까 이거 제일 좋은 거는요. 저희는 미리 밥을 해서 퍼놔서 그렇지만 그렇죠. 금방 했던 뜨거운 밥 갖고 하면 참 잘 돼요. 네, 그렇죠. 바로. 네. 이것도 뭐 따뜻하니까 괜찮거든요. 예, 그리고 카레 좀 넣어주세요. 카레. 자, 카레. 네, 카레 넣고 이제 고루 섞어야 돼요. 이렇게 넣고요. 이야. 이 카레 향이 참 강해요. 네. 독특하고 멀리서도 카레는 다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야. 네, 카레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쵸. 또 안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 또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혹시 커리가 이제 인도 네. 요리잖아요. 네. 인도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그래요? 네.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은 친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친구한테 또 인도 요리나 뭐 레시피 같은 거 배우시나요? 아니요, 그 친구들은요 베지타리안들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뭐 많이 안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안 먹는 게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저번에 했던 그 바나나 구이 있죠? 네. 그거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두부나 이런 건 좋아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쪽은. 이 밥도 좋아해요. 야, 소금 좀 뿌릴까요? 네, 소금 좀 소금, 하고 예, 후추. 후추, 네, 후추 넣어주세요. 후추. 예, 이렇게.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마지막에 예, 자 마지막 참기름. 예, 이렇게 하면 다 됐어요. 네. 사실 이 밥은요 손으로 먹어야 돼요. 아 그래야 더 맛있어요. 진짜요? 네. 아 눈을 안 맞으시니까 제가 이걸 판단을 못 하겠어요. 아니 진짜 얘네들은요 손으로 먹는데 어떻게 밥을 이렇게 오물오물 해가지고 정말로 잘 먹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인도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가족 여행 한번 갔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먹는데 저는
같이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저는 여기 팔꿈치까지 다 묻어요. 근데 그쪽을 보면 진짜 여기 앞에만 묻어요. 글쎄, 아니 아주 묻지를 않고 깨끗하게 너무너무 먹더라고요. 잘 먹는데요. 깨끗하게 싹싹 해가지고. 너무 잘해요. 예, 저 접시 좀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빨리 먹어요. 손으로. 전 못 먹겠더라고요. 자, 여기다 놓을게요. 아이고. 네. 그리고 아드리아는 김치 담아주세요. 자, 넣고요. 정말 저는 이 카레 버섯 비빔밥은요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구역 예배 때도 그렇지만 누가 왔을 때 별식이고요.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할 때나 집에서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요 이 밥을 참 잘하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나가가지고 같이 쉐어하면은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김치 네, 옆에다 놓을까요? 아니요 저 접시에다가. 아, 조금만. 네, 여기다가 놓을게요. 네. 자, 우리 선생님 제가 이거 담을 동안에 네. 카리의 효능 좀 아, 그래요? 알려주세요. 예, 카레에는요 강황이라고 하잖아요. 네. 강황이라는 성분인데 여기 커큐민이라는 게 들어있어서요 소염제하고 통증 완화에 좋으니까 만약에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날은 네네. 카레버섯 비빔밥을 드시면 몸이 아주 좋아지겠죠. 카리가 좋네요, 건강에. 네, 그래서 카레가 왜 건강식품으로 떴잖아요, 장수식품으로. 네네.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떤 또 회사에서 뭐 오늘은 뭐 카레라이스 먹는 날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자, 네, 잘 담으셨어요. 여기다가 한번 살짝 거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여러분 보세요. 냄새가 너무 좋은 카레 버섯 비빔밥과 김치 볶음 완성되었습니다. Voilà, mesdames et messieurs. 오늘의 요리 카레 하면 카레라이스가 떠오르시죠? 그러나 오늘의 레시피를 보고는 더 이상 그 카레 덮밥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김치와 돼지고기의 만남이 이렇게 환상적일 수가라며 감탄을 연발하게 되는 김치볶음의 세계. 오늘의 식탁만은 자신 있다는 환호성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만 같은데. 그럼 오늘의 요리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늘은 얇게 썰어 포도씨 오일 3큰술에 넣고 색이 나게 굽는다. 버섯은 얇게 썰어 포도씨 오일 2큰술, 참기름 2큰술, 버터 1큰술에 넣고 색이 나게 볶는다. 볶아 놓은 버섯과 마늘에 밥을 섞는다. 다시 카레가루를 넣어 섞다가 소금, 후추로 간을 한다. 완성된 밥에 썰어 놓은 영양부추를 뿌려준다. 돼지고기를 채쳐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생강즙 1큰술에 볶는다. 김치는 돼지고기와 같은 길이로 채친다. 볶아놓은 돼지고기와 김치에 참기름 1큰술을 넣어 계속 볶는다. 완성 접시에 볶음밥과 볶음김치를 함께 낸다. 카레와 김치의 환상적인 조합. 오늘의 요리 카레 버섯 비빔밥과 김치 볶음. 카레 향이 솔솔 나는 노란 비빔밥에 버섯들이 살포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저저저저저 앙증맞은 모습. 아유 그냥 입안에 그냥 군침이 절로 돕니다 그려. 여기에 들기름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듬뿍 담긴 김치볶음을 한 수저 올리게 되면 금상첨화, 다다익선, 허벅절도, 박장대소 모든 기쁨 다 모였다 해. 오늘의 요리 카레 버섯 비빔밥과 김치볶음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느껴보세요. Okay, welcome back everyone. Tasting time. 선생님,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본 요리를 이제 테이스팅 해봐야죠. 네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커리 냄새도 쭉 나고, 배가 고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 곁에 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김치 볶음, 네. 그리고 카레 버섯 비빔밥. 야, 먼저 네, 이렇게. 드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비빔밥의 특징은 다른 거 없고요. 네. 그냥 버섯 넣고 오래 볶아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야, 그러면 같이 김치랑 먹으면 네, 되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파티할 때 좋은 거가 식어도 괜찮은 메뉴라서 야. 끝까지 좀 즐길 수가 있고 고기도 일부러 넉넉하게 넣었어요. 좀 한 든든하라고. 입에 다 넣어야 되겠다. 네. 자, 하나, 아이고. 자, 와, 형님 말씀하세요. 저는. 네, 이 비빔밥이요 의외로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드시면은 카레라이스는 항상 이렇게 젖어 있는 맛인데 요거는 파슬파슬해가지고요. 롱그레인이라는 쌀도 있어요. 그 쌀 갖고 해도 또 맛있고 밥을 이렇게 조금 담백하게 질지 않게 해가지고요. 살짝 볶아내시면 끝까지 파티에서 즐길 수도 있고요. 아주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고 또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핑거푸드로 할 경우에는 조금만 비치는 유리컵에다가요. 조금씩 담으세요. 야, 담아가지고 위에다가 센터피스로 김치볶음을 네. 조금만 올려갖고 작은 스푼 하나만 꽂아놔도 너무 핑거푸드로도 맛있어요. 아주 좋아요. 너무 맛있고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커리를 찾아 먹진 않아요. 네. 근데 오늘 몇 개월 만에 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요. 네. 그리고 김치하고 커리는 잘 맞아요. 네. 너무 맛있네요. 김치가 아주 잘 맞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 고기 넣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고기 넣지 않고 드시는 네. 분들 좋아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고기 넣어주면 또 먹는 사람 조금 든든해지고. 야, 그리고 마늘하고 또 버섯이 들어가니까 네. 건강을 진짜 잘 챙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이렇게 몇 가지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맛이 조화로워지니까 네네. 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합력하기만 하면은 아름다워지는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 말씀 가운데 로마서 네네. 8장 28절 말씀에요.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하루 힘든 거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마늘 볶는 날 같은 날도 있을 거고요. 어떤 날은 버섯을 볶는 날 같은 날도 있겠지만 어느 날 그게 아름답게 어우러져 가지고 멋진 카레 비빔밥이 나오듯이 그건 우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빚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은요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날 아름답게 빚어 놓으세요. 아, 맞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삶을 또 계획하고 계시니까 네, 그럼요.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슬픈 일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내성이 생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는 정말 네. 주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딱 장착되어 있으면 네.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영어로 심플하게 하면 God is good. 좋죠? 맞아.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우리가 다음 주에 더욱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see you next week. Bye. 여러분, 오늘 팁은 카레가루 활용법입니다. 가끔씩 돼지고기 요리하실 때 누린내가 나죠. 그럴 때는 카레가루 조금 뿌려서 요리를 하시면 누린내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고기가 연해집니다. 그리고 냉동 생선 구이하실 때도 카레가루랑 밀가루랑 섞어서 미리 바르시고 구우시면 비린내가 다 날아가고 생선이 더욱더 맛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That's my tip for today.